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울 은평구 녹본동 위너셰프에서 청년 창업 인큐베이팅, 외식 창업 인큐베이팅을 돕고 있는 유지상입니다. 여러분들하고 오늘 이 시간에 식당 창업 관련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취업의 도피처가 식당 창업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걸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차적으로 어떤 거냐면 창업을 꿈꾸고 있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취업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그 도피처로 창업을 구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숫자로 말씀을 드리면 취업을 하는 것보다 창업을 하는 게 정확하게 10배는 더 힘들다라고 받아들이시고 창업에 대한 의지를 다져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창업 인큐베이팅을 하면서 계속 느끼는 건데 굉장히 준비가 덜 됐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준비된 만큼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건데, 그럼 차근차근 우리 그 식당 창업, 외식 창업과 관련된 이야기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외식 창업의 현실을 한번 보려고 그러는데요. 어떤 식이냐? 외식 창업은 백전백패다. 숫자적으로 어떻게 나오냐면 외식 창업 섣불리 꿈꾸지 마라 라는 얘기인데, 2017년도에 그 음식점 신규 창업 신고를 한 곳이 18만 곳입니다. 18만 곳인데 그 해에 폐업 신고를 한 음식점이 16만 6천 곳이나 돼요. 그냥 단순한 숫자를 비교를 하는 겁니다. 한 해에 18만 곳이라는 곳이 신규 오픈을 했는데 그 해에 16만 5천 점포가 문을 닫더라. 비율을 따져봤더니 91.9%가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봤을 때 신규 창업 대비 폐업률 92%에 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안에 뭐 이게 이제 해석하기 나름이지만 그냥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생각을 하시면 1년 안에 92%가 문을 닫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외식 창업이 힘들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외식 창업이 그렇게 많이 망하는 이유가 뭐냐? 원인은 딱 한 가지라고 제가 규정을 지을 수 있는데, 준비 없는 창업을 너무 많이 하더라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식당에 대해서 막연히 거는 기대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변에 쭉 보면 여러분들이 보는 식당들은 전부 다 성공한 식당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백종원 성공했죠? 여러분들이 또 보셨을 거예요. 이연복 셰프, 그죠? 네. 그 다음에, 네. 최연석 셰프. 그리고 다니다 보면 뭐 이제 TV의 먹방이나 쿡방이나 이런 데 보면 전부 성공한 케이스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많은 점포나 아니면 많은 셰프들이 실패를 합니다. 그들은 뭐? 죽었어요. 죽은 자는 말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죽은 자가 92%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니시다가 길거리 다니시다가 점심시간에 이렇게 보면 많은 점포들이 이렇게 줄 서 있는 점포 이렇게 보일 거예요. 야, 저거 대박이다, 대박 났나 보다 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 시간, 여러분이 밥 먹으려고 나온 시간이 아닌 시간에는 보면 전부 다 어때요? 식당은 다 비어 있습니다. 브레이크 타임 만들어서 쉬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점심시간 12시에서 1시 사이, 그 사이에 반짝하고 그 다음에 저녁 6시까지 거의 빈 공간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저녁에 술 손님 오면 또 얼만큼 해결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식당이 필요해서 갔을 때 그때 보이는 식당들은 전부 장사가 잘 되는 것 같더라. 근데 그때 점심시간에 전체 식당 내부를 홀을 가득 채웠다. 보통 회전수라고 얘기하는데 1회전 가지고는 택도 없거든요. 그게 2회전, 3회전으로 계속 늘어가면서 사람들이 그 안에서 식사하는 시간이
1시간이 아니라 2시간 이렇게 길게 늘어나 있어야 그 식당이 사업체로서의 어떤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이는 그 순간만큼은 대부분의 식당들이 장사가 된다라는 개념이 될 수가 있어요. 대부분이 제가 봤을 때 정확한 숫자는 안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여러분 눈에 보이는 식당 중에 그래도 먹고 살만하다라고 하는 거는 반도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나머지들은 대부분 할 수 없어서 마지못해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러고 있는 이유, 점심고 반짝 장사를 하면서 하루 종일 거기서 손님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이유가 뭐냐면, 다른 재주가 없다. 이 식당을 당장 그만두면 다른 수입원을 찾아낼 자신이 없어서 그러는 경우가 많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가 아주 그 나름대로 고약한 법이 있습니다. 임대차 보호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계약 기간이 설정되어 있는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동안 장사가 되든 안 되든 그 임대에 대한 책임이 우리 지금 식당, 그거를 임대를 한 식당한테 있기 때문에 따로 자기가 그 가게를 주인한테 임대보증금이나 이런 거 돌려주세요 그러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처지가 못 됩니다. 대부분 쉽게 그런 얘기를 하죠. 자, 네가 빼서 나가세요. 근데 이게 장사가 안 되거나 이러면 이렇게 빼기가 쉽지 않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는 어떤 인테리어 비용이라든가 투자비도 많고, 그 다음에 또 더불어서 뭐 있어요? 거기에 또 권리금 뭐 이런 거 낸 게 있습니다. 그 본전 생각나갖고 함부로 문 닫기가 쉽지 않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용기가 없습니다. 이거 잘못됐다. 접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접어야 되는데 접지를 못하고 그냥 그래, 다음 달에는 나아지겠지, 다음 달에는 나아지겠지 하면서 그냥 버텨가는 그런 점포가 절반 이상이다라고 받아들이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준비 없이 창업을 하는 그런 가장 큰 이유 중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그럴 거예요. 가장 만만한 게 식당이다. 어디 가서 화가 나면 어디 가서 좀 어떻게 좀 해볼 데 없을까라고 생각하면 그게 이제 만만하게 등장하는 게 식당인데, 보통 그러잖아요. 우리 직장 다니다가도 에이 확 때려쳐버려. 그죠? 여러 가지 조금 상사한테 싫은 소리 들어도 내가 나가서 못할 게 뭐 있어. 나가서 식당이나 차리자. 식당이나 차리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식당이나 차린다라는 게 그렇게 말같이 쉽지 않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그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굉장히 조심해야 될 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의 손맛이 굉장히 뛰어나다. 아니면 아내의 손맛이 뛰어나다. 이렇게 되면 그 말 듣고서 이제 전부 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넌 식당 차리면 틀림없이 대박이야. 너희 어머니 음식 솜씨만 그냥 따라해도 그냥 이거는 대박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해보면 아니에요. 왜 아니냐? 집에서 만드는 음식과 식당에서 만드는 음식, 그러니까 가정에서의 음식과 식당에서의 음식은 완전히 다르다.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만드는 음식들은 어떤 식으로 정리할 수 있냐면 하루에 4인 가족 기준이다. 그러면 한 끼 식사 준비하는 게 4인분입니다. 근데 식당 같은 경우에 장사가 잘 될 경우에는 100인분이 될지 200인분이 될지 도저히 감당하기 어렵다.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땐 식당 밥하고 우리 집에서 나오는 밥하고 똑같다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전혀 달라요. 전혀 다른데 예를 하나 드려볼게요. 예를 하나 들으면 우리가 그 제육볶음 그래갖고 많이들 주문해서 먹잖아요. 식당 가갖고 제육볶음 그러고 주문을 했어요. 몇 분 안에 나오나요? 보통 10분 안에 나와야 됩니다. 10분 안에 안 나오면 손님들이 음식 늦게 나온다고 불평 소리가 나와요. 그런데 집에서 제육볶음 어머니가 집에 제육볶음 해야지라고 시작하면 보통 얼마 걸리냐면 한 20분 정도 걸립니다. 재료 손질을 다 해놓고도 고기 볶다가 그다음에 채소 볶고 뭐 이런 과정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식당에서 할 때는 그게 굉장히 시간을 압축해야 됩니다. 압축해야 되는데 그 압축하는 방법이 뭐냐면 미리 돼지고기 같은 거, 고기 같은 거 익히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미리 다 익혀놓습니다. 익혀놓고 손님이 주문을 하면 그 다음에 그 각종 썰어놨던 그런 식재료, 채소하고 같이 흔한 얘기로 불만 입혀가지고 나가는
그래서 한 2, 3분 안에 거의 조리 과정이 끝난다 싶을 정도로 만들어내는 게 제육볶음이에요. 그러니까 집에서 먹는 제육볶음은 제대로 된 제육볶음이지만 식당에서 내놓는 제육볶음은 제육볶음이라기보다도 제육찌개, 물이 좀 적은 뭐 어떤 그런 별도의 음식. 근데 이제 우리는 그거를 제육볶음이다라고 알고서 그렇게 먹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하고 이 가사로 일하는 사람하고 차이가 뭐냐면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전문직이에요. 전문직인데 보통 우리 뭐 어머니들이 음식을 많이 만들다 보니까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시스템이나 이런 거 따라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도 이해를 하셔야 되고, 예를 들어서 그 주방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동선이라고 그럽니다. 여기 화로가 있고, 여기 뭐 보면 화로도 있지만 화로, 그다음에 여기서 도마질을 한다라든가 식재료를 여기다 둔다든가 냉장고를 어디다 둔다라든가 이런 동선이 하나에 거의 이렇게 서 있는 이 자리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져야지, 하루 종일 서서 일해야 되는데 자꾸만 왔다 갔다 이러다 보면 이 동선이 헷갈려가지고 나중에 굉장히 일하는데 힘이 듭니다. 그런 여러 부분, 그러니까 식당 일하고 가사 일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걸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식당에 대한 창업을 꿈꾸는 그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주변에 외식 조리학과를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거나 아니면 식당을 창업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꼭 해주는 얘기가 있습니다. 식당이라는 거, 그 다음에 요리를 하는 일이라는 거를 제대로 이해를 먼저 해보자는 건데, 그게 어떤 거냐면 요리를 하거나 식당을 하는 일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인간의 기본적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의식주라는 게 있습니다. 그 기본 생활, 식이라는 게 아침, 점심, 저녁을 먹기로 되어 있잖아요. 먹기로 되어 있는데 이 요리를 하게 되면, 식당을 하게 되면 남들이 밥 먹을 때 같이 밥을 못 먹습니다. 그죠? 이 요리를 하는 사람들은 남들이 밥 먹을 때 밥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요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남들이 쉬는 날, 크리스마스야. 그래서 크리스마스 같은 경우에는 뭘 해야 됩니까, 여러분? 파티를 해야 되고 촛불을 켜야 돼요. 근데 요리하거나 식당을 하는 사람, 레스토랑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자리를 만들어주는 사람입니다. 한동안 자기가 어느 궤도에 오를 때까지는 남들이 밥 먹는 시간에 같이 밥을 먹기 어렵고, 또 남들이 즐겨야 하는 시간, 그때 같이 즐기지 못합니다. 그 즐거움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러니까 음식을 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내가 먹어서 행복하기보다는 남한테 먹여갖고 행복한 거, 그다음에 남이 즐겁게 노는 거를 보면서 내가 행복해야지,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같이 놀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식당 창업을 꿈꾸거나 아니면 내가 요리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거는 접는 게 낫다. 근데 평생 그렇게 산다라는 건 너무너무 괴롭잖아요. 근데 어느 궤도에 올라갈 때까지는 적어도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동안은 그런 일반적인 인간이 누려야 될 그런 기본 생활을 잠시 접어두셔야 돼요. 남들하고 똑같이 놀 때 놀고 똑같이 밥 먹을 때 밥 먹고, 남들은 뭐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한다 그랬는데 나는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겠다든가, 토요일, 일요일 나는 주 5일밖에 근무 못하고 토요일하고 일요일 쉬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 갖기 시작하면 이 요리나 식당 관련된 일을 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부엌에서 밥하고 남들한테 놀자리를 펴주는 게 나의 업이다 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되고, 그러다 보면 보통 이제 식당을 창업한다 그러면 오너가 되는 거거든요. 오너가 된다라는 건 사장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알잖아요. 사장 그럼 막 이렇게 지시만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식당 주인은 지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식당 주인은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식당을 할 때 변기에 고무장갑을 끼고 그 손을 변기 안에 넣을 수 있는 그게 기본이다라고 생각이 되지 않으면 식당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외식업이라는 게 최현석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막 이렇게 소금 뿌리고 뭐 퍼포먼스 되고 야 나도 저런 엔터테이너 같은 요리사가 되고 싶다. 그 위치까지 올라가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외식업 본질 다시 보기 본다면 그 서울 청담동에 무옥기라는 파인다이닝이 있습니다. 거기에 셰프가 박무현 셰프입니다. 박무현 셰프인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참 셰프로서 열심히 좋은 음식을 만들어내고 그 무옥기라는 식당에서 식사를 한 사람들은 굉장히 행복하게 나갑니다. 근데 그 무옥기의 박무현 셰프가 그동안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라고 얘기를 하는 게 런던에서 요리 유학을 갔었어요. 그때 생활을 나름대로 정리한 내용을 보니까 오전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서 6시부터 출근 준비를 해서 밖으로 나갑니다. 샤워하고. 그리고 걸어서 50분 되는 거리에 식당이 있는데 거기서 새벽 7시부터 일을 시작해갖고 다음 날 새벽 1시에 일이 끝납니다. 일이 끝나서 다시 돌아오면 새벽 2시, 집에 돌아오면 2시. 그리고 씻고 이러고 잠이 드는 시간이 2시 반.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음 날 5시 30분에 다시 기상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집에서 정상적으로 잠을 자는 시간은 3시간밖에 안 되는 그런 아주 괴로운 시간, 고통스러운 시간을 겪어가지고 그 위치에 와 있는 거고요. 제가 경험한 거로 보면 우리나라에도 지금 롯데호텔에 피에르 가니에르라는 그런 레스토랑이 있는데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이 원래 파리에 있습니다. 파리에도 있고 일본 도쿄에도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1스타 받았죠. 1스타 받았는데 거기 우리나라 들어오기 전에 롯데호텔에 요리하던 직원들이 파리 본점에 가가지고 그 교육을 받는데 한 6개월 정도 받는 것 같은데 제가 중간에 한 2달쯤 지났을 때 거기서 그 연수받는 사람들을 만나러 갔었거든요. 파리에 갔었는데 개선문하고 거리가 한 200m, 300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는 곳이었는데 거기 와서 요리 배우러 와갖고 개선문조차도 구경을 못하고 요리만 했다라고 하는데 그때 와 있는 사람들이 제가 만난 사람이 3명인가 한국 사람들 3명 만났는데 눈이 전부 다 졸린 눈이었어요. 점심시간 지나고 그렇게 만났는데 너무너무 힘들다고 그러니까 정말 일 그리고 시간 짬 조금 나면 그 근처에 한 뭐 20m 되는 거리에 숙소가 있어갖고 거기 가서 잠깐 눈 붙이고 왔다가 또 일하고 그러니까 정말 혹독하게 일을 시키더라고요. 그 일을 단순하게 일을 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기술을 배운다라는 개념으로 굉장히 열심히 했고요. 그런 사람들이 국내에 들어와가지고 피에르 가니에르의 그 요리를 재현해내는 그런 겁니다.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육체적으로 힘들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말이지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렵다라는 말씀이죠. 자, 그리고 또 보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우리가 주변에서 이렇게 보면 삼겹살집, 그러니까 식당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떤 메뉴를 하고 싶냐라고 물어보면 삼겹살집 하고 싶어요 이런 친구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생선구이집 할래요? 라고 하는 사람 본 적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저 파스타 할래요. 스테이크 할래요. 뭐 일본에 뭐 이자카야 하겠습니다. 뭐 이러고 얘기하는데 뭐 한국에 뭐 그 배춧국 끓여서 팔겠습니다. 이런 사람도 드문 것 같아요. 굉장히 드문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식당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내가 팔고 싶은 걸 파는 게 아닙니다. 내가 팔고 싶은 걸 파는 게 아니라 상대가 먹고 싶은 걸 팔아야 돼요. 자, 우리가 삼겹살집을 하면 여러분들 삼겹살 먹고 싶다라는 생각들을 자주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 가서 먹을 수 있는 기회가 그만큼 많아지는 겁니다. 자, 삼겹살집은 또 하기도 간단해요. 뭐만 있으면 돼요? 좋은 고기만 있으면 됩니다. 좋은 고기만 갖춰놓으면 큰 어려움 없이 풀어갈 수 있는 게 삼겹살집인데 삼겹살집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나면 옷에서 고기 굽는 돼지 냄새가 이렇게 딱 몸에 붑니다. 끝나고 나서 지하철을 타거나 아니면 버스를 타고 집에 가려고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 굉장히 눈치가 보이죠. 그나마 삼겹살은 덜합니다. 생선구이, 꽁치, 갈치, 무슨 삼치 뭐 이런 거 구워서 팔아봤어요. 고등어. 온몸에 생선 비린내가 꽉 차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서 샤워를 하고 자는데 누워있으면 온통 코에는 뭐예요? 고등어 비린내 막 생선 비린내 막. 그걸 누가 장사하고 싶어 해요? 안 해요. 그죠? 나도 하기 싫어. 그러면 누가 돈 벌어? 네, 아무도 돈 벌 사람 없습니다. 그런 일을 찾아서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외식업의 현실이다. 절대로 내가 팔고 싶은 게 아니라 상대가 먹고 싶은. 근데 젊은 친구들, 창업하려는 친구들 대부분 보면 자기가 팔고 싶은 음식을 구상을 해가지고 그걸 메뉴로 내놓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실패를 맛보는 것보다도 오히려 그들이 먹고 싶은 거를 내가 보기 좋게 아니면 또 이쁘게 그다음 잘 포장을 해서 내놓는 게 훨씬 더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살짝 말씀을 드렸지만 앞에서 식당 주인은 보통 사장 노동자. 이게 이제 발음도 어려운데 사장 노동자. 안 맞잖아요. 두 개가. 일종의 노동자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보면 알바보다도 더 슬픈 그런 잡부 역할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는 사장님들은 돈 많이 벌어갖고 뭐 좋은 외제차 타고 막 이렇게 다니는 것 같잖아요. 극히 일부입니다. 극히 일부.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가 한 달에 가져가는 돈이 종업원이나 아르바이트 다 이렇게 임금 나눠주고 나면은 자기가 가져가는 게 알바가 가져가는 것보다도 못 가져가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왜 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딱히 다른 거를 할 수 있는 재주가 없어서. 그 다음에 손을 놓을 수 있는 용기가 없어서. 그 다음에 임대차 보호법에 발목이 묶여 있어서.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투자비까지 계산을 해서 본다 그러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임금을 가져가는 게 식당 주인, 뭐라고요? 사장 근로자의 현실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식당 창업하는데 보통 적어도 한 평균 7,500만 원 든다 그러는데 한 몇 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대까지 올라갑니다. 그 투자비를 들여서 그 고생할 일을 왜 하나 라는 걸 옆에서 이렇게 보면서 많이 느끼는데 그들 역시도 이건 미친 짓이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경우 있습니다. 보통 카페를 하려고 하시는 여성분이나 이런 분들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아, 장사 안 되면 어떡할 거예요? 손님 없으면. 그러고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럼 뭐 그냥 음악 들으면서 차 한 잔 테이블에 올려놓고 음악 들으면서 책을 보지요. 그거는 저기 빠져갖고 손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건데 주인은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식당이라는 게 어떤 걸 가지고 있냐면 내가 막 뛰어다니면서 막 이렇게 손님을 모아올 수 있는 게 아니라 보통 어떤 식이에요? 자기 식당에서 기다려야 됩니다. 사람이 사람을 기다리는 것만큼 힘든 일이 없는데 저는 어떤 표현을 하냐면 기다린다. 특히 이 식당을 하면서 기다리는 일은 창살 없는 감옥에 갇힌 거다. 딴 데를 나갈 수가 없어. 언제 어느 때 손님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그 상황에서 편안하게 음악을 듣고 차를 마시며 책을 읽는다? 안 됩니다. 거기다 또 어떤 게 있냐면 손님을 맞을 때 여러분들은 그냥 있는 이 상태에서 뭐 그냥 밥 먹다 말고 나의 일상 속에서 손님을 맞는 게 아니라 보통 10시에 문을 연다 그러면 한 8시부터 그 업장에 들어가서 청소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청소부터 해야 되고 재료 손질 다 해놓고 모든 걸 다 세팅을 해놓고 나면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습니다.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다시 어디 탈의실이나 이런 데 가서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그 다음부터 손님을 맞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갖고 손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손님이 안 오는데 거기서 커피가 마셔지고 책이 읽히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기다린다는 자체. 더군다나 내가 나가서 뭘 움직여가지고 사람을 끌어올 수 있는 그런 마케팅 전략이라든가 이런 게 없이 막연하게 나는 그냥 오픈해 놓으면 손님들이 올 거야. 내 음식은 굉장히 맛있어. 자신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거는 오만입니다. 오만. 굉장히 힘들다.
더구나 어떤 게 있냐면 그러고 가만히 있는데 하루에 뭐 2만 원, 3만 원어치 팔았어요. 그런 상상을 보통 안 해요, 사람들은. 내가 오픈을 하면 20만 원, 30만 원까지 생각을 하지만 2만 원, 3만 원은 설마 내가 지나가는 사람 한 명이 들어와도 커피 한 잔이면 5천 원인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한 잔도 못 파는 날이 있어요. 근데 종업원 한 명도 없으면 종업원 인건비 줘야죠. 그다음 또 뭐 나가요? 커피라든가 아니면 각종 식재료들 준비하는 식재료비 다 나가야 돼요. 그날 못 팔면 어떻게 해요? 버려야 됩니다. 얼마나 로스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기다리고 있으면서 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통 이제 손님은 왕이다. 그리고 굉장히 극진하게 모시는데, 이 식당을 하는 거는 단순하게 음식을 만들어 놓고 메뉴만 파는 게 아니라, 맛있는, 즐거운, 감동을 팔아야 되는 서비스업입니다. 근데 보통 이 창업을 하는 사람들이 이 서비스라는 개념을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딱 보면, 이 사람은 식당을 해도 될 사람.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식당을 하려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사람.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자기가 거기에 맞게끔 자꾸만 자기를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바꿔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게 준비 없는 창업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창업을 얘기하는데, 식당을 창업을 해야겠다라고 꿈꾸신다 그러면 저는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적어도 3년은 준비해라. 우리가 고등학교에서 대학 들어갈 때도 3년 동안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대학 4년을 책임지는 그런 부분이지만 이 식당 창업을 준비하는 건 자기 인생을 완전히 다 거는 겁니다. 근데 3년 정도 시간을 투자를 안 하고 그리고 나서 내가 창업을 하겠다. 이거는 말이 안 돼요. 3년도 기간별로 제가 나눠서 보면 한 1년은 반드시 현장에서 직접 해봐라. 현장에서 직접 해보는 그런 체험의 시간이 없고 경험의 시간이 없이는 풀어가기 굉장히 어려운 게 이 식당이더라. 그러니까 막상 이렇게 밖에서 보는 거하고 안으로 들어갔을 때하고 이게 굉장히 차이가 있거든요. 육체적으로 힘들고 정신적으로 힘들고 심지어 농담 삼아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그런 영화 나온 거 있습니다. 제목이 마누라 죽이기 그런 영화가 있었는데 이 식당 하는 쪽에서는 어떤 얘기가 돌아다니냐면 마누라 죽이기 가장 쉬운 방법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방법이 1번이 뭐냐면 식당을 시켜라. 식당을 시키면 장사가 잘 되면 어떻게 돼요? 힘들어서 죽고 장사가 안 되면 머리 깨져 죽는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이 식당입니다. 식당이기 때문에 적어도 1년 동안 내가 그 현장에 들어가 있으면서 과연 내가 이 육체적으로 아니면 정신적으로 내가 버틸 수 있는가라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외식조리학과나 이런 데 나온 친구들은 아마 알 거예요. 나도 미래의 멋진 요리 선생님, 빅마마 같이 아니면 최연석처럼 이연복처럼 텔레비 스타가 돼야지. 그래갖고 이제 외식조리학과에 입학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1년 지나고 이제 산학협력하는 그 현장에 들어가고 방학 때 체험을 하기 시작하면 힘들어하는 친구들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너무너무 힘들다. 몸이 못 따라옵니다. 근데 이런 특히 여학생들 중에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정상적으로 자기 몸이 돌아가야 될 게, 그러니까 뭐 매월 해야 될 일이라든가 이런 게 제대로 안 되면 엄마 제가 몸이 이상했고 이런 일이 없었는데 이번 달에 있을 게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나 그러면 엄마들이 기겁을 합니다. 아이고 우리 딸 몸 망치겠다 그래가지고 너 식당 일 힘들어서 못하겠구나 그래갖고 그때 바로 접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몸으로 충분히 현장에서 체험을 해봐라. 그 다음에 현장 체험하면서 또 1년은 뭘 해야 되냐면 나름대로 기술을 연마를 해야 되는데 기술이라는 거는 단순하게 머릿속에 넣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몸에다 습한다라는 저는 표현을 잘 하는데 몸에다 이렇게 붙여야 됩니다. 그래갖고 정리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한 1년 동안은 시장 조사를 하고 기획을 해야 됩니다.
내가 돈가스집을 만들겠다 그러면 1년 동안 내가 그냥 대한민국에서 날고기는 돈가스집은 다 가서 먹어보겠어. 그리고 나는 앞으로 어떤 돈가스를 만들 거야 라는 그림을 그릴 수 있게끔 사업 계획도 짜고, 그 사업 계획서를 누구한테도 이렇게 딱 던져놓으면 어휴 야 이거 되게 훌륭한데 내가 거기 투자하면 안 되겠냐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사업 계획서를 만들어라. 그 모든 기간이 얼마? 3년. 적어도 3년이에요. 적어도 최소한. 그렇게 준비를 하셔야 그래도 성공을 할까 말까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정도 준비를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성공 확률은 적어도 50% 이상은 됩니다. 제가 주변에서 우리 외식 창업 인큐베이팅 한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위너 셰프에 들어온 친구들 보면 준비가 잘 돼 있는 친구들은 나가서 성공을 합니다. 준비가 안 돼 있는 친구들은 여기 있는 3개월 동안 정말 힘들어하고 나중에 끝내는 중도에 포기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이 창업을 할 때 준비해야 될 준비물이 있습니다. 준비물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고객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나를 이겨야 됩니다. 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 때 가장 큰 불편한 나의 벽이 되는 건 뭐냐면 내 자신이 장애물이 됩니다. 그거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제 경험을 살짝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마라톤 풀코스를 뛰어봤는데 마라톤 풀코스를 하게 되면 한 3km 정도 뛰고 나면 야 세상에 특이하게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나타나서 나한테 계속 말을 겁니다. 말을 거는데 그 친구는 계속 저를 회방을 놓습니다. 너 지금 이렇게 계속 뛰어봤자 내가 봤을 땐 너는 풀코스 오늘 완주를 못해. 그러면 어차피 완주 못할 거면 여기서 그만두는 게 낫지 않아? 또 계속 그렇게 뛰면 관절 나가면 나중에 늙음하게 너 굉장히 고생한다. 근데 어차피 거기 뭐하러 뛰어가냐? 그냥 저기 지하철역 있는데 지하철 타고 그냥 가도 거기 도착하는데 왜 그렇게 어렵게 살아? 어느 순간에는 이게 그 어떤 판단력이 흐려져 갖고 정말 힘들면 어느 순간에 내가 딴 짓을 하고 있어요. 절대로 중간에 걸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에 이렇게 보면 내가 걷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때는 기록도 굉장히 나쁘고 들어오는 동안 힘들고 이런 과정을 겪는데 그 어떤 결과 그 기록이 얼마가 나왔냐를 떠나서 골인 지점에 딱 도달하는 그 순간 다른 경기하고 다르게 이건 굉장한 쾌감이 있습니다. 그 나의 안에 나를 못된 나를 이렇게 물리쳐내고 내가 그 골인 지점까지 들어왔다라는. 근데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 사업을 할 때 식당을 할 때 특히 필요한 게 나를 이겨야 됩니다. 나하고 타협을 하기 시작하면 그거는 바로 망하는 길로 간다라는 것. 그러니까 굉장히 어리석고 참을 줄도 모르고 이러는 자기 자신을 알고 그를 눌러놔야 됩니다. 눌러놓는 방법이 뭐냐면 작은 이렇게 성과물들 아침에 꼭 6시에는 일어나야지 그런 거 만들어 놓고 한 달 동안 열심히 하면 잘했어. 그래서 나 오늘 기분 좋으니까 볼펜 하나를 나한테 선물해야지. 그리고 선물하면서 계속 자기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초딩처럼 이렇게 엉덩이 토닥토닥거리면서 이렇게 끌고 가야 되는 게 이 식당 사업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 창업 준비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것들은 뭐냐? 내 음식, 내 사업, 내 업장, 내 직원 이런 거에 대한 내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철학을 만들어야 돼요. 단순하게 나는 열심히 해서 돈 벌어야지 라는 개념보다는 이 가치 있는 음식이라는 게 가지고 있는 이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통 뭐 영양적으로 그다음 육체를 보존하는 데 가장 중요한 그런 역할로만 볼 게 아니라 이거는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음식의 가치를 서로 공유하고 나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올바른 음식이 뭐고 내가 이게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한테 베풀 수 있는 아주 큰 아이템을 쥐고 있다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해서 풀어가야 됩니다. 그런 자기 음식 철학도 가져야 되고요. 그러다 보면 훨씬 더 발전적으로 풀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수시로 기록을 잘 해둬야 됩니다. 이게 하다 보면 우리의 가치관도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기록을 해두면 왔다 갔다 하던 것들을 내가 나를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순간에
이런 가치, 돈 중심으로 돼 있던 나의 가치관이 그 다음에 사람 중심으로 바뀌는구나 라는 등과 여러 가지 다른 일로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들 그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다른 얘기도 마찬가지지만 준비하고 있는 사람은 기회가 오면 잡을 수가 있어요. 근데 준비 없이 막연하게 있는 사람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 준비된 기회. 여러분들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쭉 그동안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열심히 해서 다 이거 내 거야 그래갖고 밥상이 다 차려져 갖고 내가 먹으려고 딱 그러는데 누가 와서 난짝 가져갑니다. 화가 굉장히 나죠. 뭐야 저건 내 거였는데. 근데 세상 일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모든 게 안 됩니다. 근데 어떤 때는 가만히 보면 내가 준비를 별로 안 했는데 그냥 나한테 이렇게 기회가 떨어져 가지고 굉장히 큰 걸 갖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그런 거가 서로 이렇게 쌤쌤 됐다, 비겼다 라고 친다면 항상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어떻게 보면 남의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게 내 거가 되는 그런 행운을 얻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내 것이 남의 것으로 바뀌어가는 그런 아픔도 견뎌나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내게 남의 것이 되는 게 굉장히 가슴 아프죠. 이 음식점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내가 장사가 잘 된다 그러면 그걸 누가 그대로 베껴가서 다른 데 가서 장사하는 경우도 있고, 여기서 잘 되고 있다 그러니까 옆집에 또 다른 똑같은 집이 생겨가지고 내 손님 뺏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 뺏겼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때부터 삶이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어집니다. 그러지 말고 그냥 같이 나눈다라고 생각을 하고 파이가 더 커졌다, 둘이 합쳐서 더 키우자라는 식으로 펼쳐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도 만들어 가야 된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기대하지 말고 항상 준비하고 노력하고 공부하고 여러분들처럼 지금 이렇게 창업을 공부하고 직접 어디인가 또 참가해서 대회 같은 데서 나를 확인하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좀 더 이제 정리를 그냥 이제 편안하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제가 이제 자주 하는 말인데 꿈만 꾸면 잠이 들어요. 꿈만 꾸면 잠만 자고 있는 건데 그 꿈 가지고 실천을 하면 백종원 됩니다. 여러분 꿈을 백종원 가지고 있는 사람들 되게 굉장히 많을 거예요. 백종원 되는 방법은 바로 실천하고 움직여야 됩니다. 꿈을 키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절대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첫술에 최연석처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거 안 됩니다. 첫술에 배는 부르지 않다. 중간에 좌절도 많이 겪을 거예요. 그래도 그 좌절이라는 게 하나의 과정이다라고 생각하고 뛰어넘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뭘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올인을 하세요. 올인을 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고통도 즐겨라. 하루에 내가 2시간, 3시간밖에 못 자는 그런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이게 나의 즐거움이다라는 생각으로 받아들이고 그 단계를 넘어가면 하루에 20시간, 30시간도 잘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나한테 열린다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식당을 하는데 또 필요한 거 있습니다. 버티기예요. 엉덩이가 무겁게 딱 촐싹거리고 막 이렇게 메뚜기처럼 여기 뛰어다니고 저기 뛰어다니고 그러면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식당을 하려면 1년 동안 현장 체험을 해봐라 그랬더니 뭐 한 달마다 옮겨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한 곳에서 그냥 진득하게 있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에서 나한테 보여지는 모든 나쁜 것들이 다 나쁜 게 아닙니다. 그 나쁜 거를 나한테 돌려서 긍정적인 거로 바꿔서 배울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꾸준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식당을 하다 보면 비 오는 날 장사 안 됩니다. 그 비 오는 날 그래 화난다 이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뭔가를 더 그냥 받아들이고 그래 오늘은 여기까지. 자 그럼 내일은 또 다른 내일이 있다라는 생각으로 버틸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된다. 이 버티는 것도 재주라고 생각을 하는데 함부로 아무나 할 수 있는 일도 아니다. 이제 보통 이제 창업을 꿈꾸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 프랜차이즈 본부 만들어가지고 돈 좀 벌어야 되겠다. 근데 프랜차이즈 본부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자기 자영업, 자기 개인 업장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프랜차이즈 꿈꾸지 마시고 일단 뭐예요? 내 앞가림, 내가 하고 있는 식당이나 잘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 가지 이런 얘기를 쭉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지나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보상을 받아야 됩니다. 식당을 하다 보면 잘못하면
식당의 노예가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사가 잘 돼도 그 자리를 비우지 못하고 그 안에서 365일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살아야 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사지 마세요. 어느 정도 궤도에 올리면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쉬어라. 꼭 쉬고 또 1년에 한 달은 여러분들이 재충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래갖고 다른 식당에 가보기도 하고 요즘은 뭐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좀 막혀서 해외에도 못 나가지만 해외에서 나보다 훨씬 뛰어난 레스토랑 이런 데 가서 여행 겸 휴식 겸 가서 공부하는 겸 한 달 동안 쉬었다가 다시 들어와서 그 기운 가지고 또 손님들 맞으면서 손님들한테 좋은 음식, 발전된 음식을 풀어내면 여러분들의 앞길은 굉장히 멋지게 펼쳐질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정리를 하는데 식당을 할 때, 창업할 때 거의 한 3단계로 이렇게 끊어집니다. 3단계. 창업 준비 과정, 그 다음에 운영하고, 그 다음에 이게 연속적으로 100년 가게를 향해서 쭉 갈 수 있는 거로 되는데 거기에 보면 이 미음자가 달린 그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창업 전에는 머리를 많이 써야 됩니다. 어떤 아이템을 할 것인가, 어떤 상권에 내가 들어갈 건가 라는 부분은 처음에 어떻게 해요? 머리를 많이 써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창업을 했다. 창업을 한 그 순간에는 굉장히 몸을 많이 써야 됩니다. 거기서는 머리를 쓰는 게 아니라 몸을 써야 됩니다. 몸으로 힘든 일을 다 쳐내야 됩니다. 그래서 식당이 운영되기 시작하면 육체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궤도가 오르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뭘 해야 되냐? 마음을 내놔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고객을 잡아서 그 고객들이 전부 다 나의 단골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3단계로 머리 쓰고 몸 쓰고 그 다음에 뭘 써요? 네, 마음까지 써야 되는 그런 사업이 여러분들의 대박 식당으로 이끌어 나가는 그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준비한 얘기는 한 요 정도 마음으로 마무리하는 거로 하고요. 여러분들이 꿈꾸고 있는 미래, 이 식당을 해서 대박을 해서 돈을 많이 벌겠다라는 게 아니라 1차적으로 내가 일할 수 있는 공간을 갖고 그 다음에 그 일한 만큼 내가 어떤 수입을 가져와 갖고 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을 만큼 저는 그게 대박이라고 보거든요. 나한테 원치 않는 너무 많은 걸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일터와 더불어서 어떤 거요? 네, 열심히 일한 만큼 소득으로 들어와서 내가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을 만큼 그렇게 버는 멋진 대박 식당. 그게 바로 저는 위너, 챔피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해서 앞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멋진 셰프, 오너 셰프로 발전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